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중해의 거친 파도를 넘어 무려 600km에 달하는 대양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스페인까지 요트 하나에 삶을 실은 한국인 캡틴과 크루들의 여정이죠.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험난했던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스페인 구간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 여정의 주인공인 캡틴은 25살에 한국을 떠나 15년째 세계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카리브해에서 문득 이런 꿈을 꾸게 되죠. 배 한 대만 있으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 수 있겠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배를 타고 대서양 횡단을 준비하는 어엿한 캡틴이 되었습니다. 캡틴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바로 자연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목표 시간은 44시간이었지만 항해 전부터 맞바람과 강풍이 예보된 상황이었죠. 그의 철학은 계획하고 준비하되 언제든 회항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캡틴은 말합니다. 최우선은 안전이야. 근데 심장이 뛴다. 좋은 항해가 될 것 같아. 그는 마요르카에서 사르데냐까지 260마일을 44시간 안에 주파할 계획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의 성장은 캡틴뿐만 아니라 크루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캡틴과 성장케의 10월, 그리고 새로운 크루들이 한 팀을 이루었죠. 배가 45도 이상 기울어져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햄버거와 아보카도 소스를 만드는 법을 터득하는 놀라운 도전을 해냅니다. 농담 삼아 그들은 말합니다. 자면 성장하는 거야. 우린 자면서 80% 성장했어. 첫날은 멀미와 수면으로 보냈지만 셋째 날에는 이미 훌륭한 요리 스킬을 획득했죠. 강풍주의보가 발령되고 이내 풍랑주의보로 격상되자 바람은 29노트를 돌파합니다. 크루들은 공포심과 멀미, 긴장으로 인해 무섭다는 말을 연발했죠. 하지만 캡틴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바이킹을 타는 듯한 즐거움을 느끼며 바람이 거세질수록 더 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죠. 이런 바다가 나한테 어울리는데. 웅장하고 굵은 파도들, 끝내준다. 어둠이 깔린 붉은 밤,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간 항해 중 시력 보호를 위해 붉은 조명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불가능했지만 점차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캡틴은 이 과정을 통해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는구나. 어떤 도전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노트 이상의 폭풍이 몰아치며 배는 45도로 기울어지는 극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파도 소리는 마치 몇 초마다 나는 교통사고 소리처럼 꽝꽝꽝 울렸죠. 그 충격으로 방문 손잡이가 부서지고 크루들은 바닥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절규가 터져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두려움보다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미지수에 대한 설렘이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뮬레이션했던 대로 몸이 먼저 반응하는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죽음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것도 감수하고 극복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와 추위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10시간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캡틴은 홀로 6시간 이상 조타를 해야 했죠. 아드레날린으로 마취된 상태에서 그는 과거 설산에서의 비박 경험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바다로 나온 이상 해낸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그들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간 후 거짓말처럼 바다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크루들의 죽상 같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행복해서 쥐가 날 정도로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캡틴은 말합니다. 병원을 왜 가? 여기가 의사인데. 아드레날린이 최고의 치료제. 극한의 경험 후 찾아온 도파민 러시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준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며 그들은 이 맛에 항해하지라고 외칩니다. 바다 위에서만 볼 수 있는 무지개의 시작과 끝, 지친 배를 찾아온 새들과 돌고래들. 죽을 것 같던 고통도 이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전부 보상받는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400마일 대장정의 끝, 스페인 마요르카에 도착했습니다. 육지가 보이는 순간 랜드호를 외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마리나에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물과 전기,
따뜻한 샤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캡틴은 말합니다. 같은 공간배인데 정박하니까 집처럼 느껴진다. 이 개운함을 위해 여행하는 것 같다. 그의 삶은 20대의 객기와 30대의 지속 가능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대에는 호기심을 따라 세상에 도전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했죠. 그리고 30대가 되면서는 자급자족하며 여행 경비를 스스로 벌어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트를 산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언젠가 할 일이었다면 에너지가 있을 때 시작해서 다행이다라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바로 하늘입니다. 그의 새로운 꿈은 경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죠. 6회, 공을 모두 정복한 여행자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한국인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의 큰 포부입니다. 이처럼 그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15년째 가슴 설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항해에서 또 다른 여정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